안녕하세요, 여러분. 안도입니다. 오랜만에 영상을 가지고 왔는데요. 이번 영상 속에서는 제가 마녀배달부 키키 속에 나오는 구초기 빵집이라는 마녀배달부 키키 속에 아주 무대의 주 배경이 되는 빵집을 디오라마로 한번 만들어 봤는데요. 기본적으로는 종이 키트를 사용해서 집을 만들어 줬고요. 그 외의 부분들은 제가 뭐 점토랑 여러 가지 다양한 재료들을 사용해서 조금 더 꾸며봤습니다. 오늘의 영상도 재밌게 함께 봐주세요. 제가 이 키트는 2018년에 일본에 여행을 갔을 때 사왔던 키트입니다. 굉장히 오래됐죠. 그걸 이제야 완성을 했는데요. 이게 하라주쿠에 가면 키디랜드라는 곳에서 이렇게 종이로 만들 수 있는 다양한 건물 미니어처를 팔고 있었어요. 너무 예뻐서 정말 모든 걸 다 사오고 싶었는데 절충을 해서 그 중에 미니어처 그 키키네 빵집을 사오게 됐습니다. 제가 키키를 정말 좋아한다고 지난번 영상에서도 한번 이야기를 했는데 그래서 요거를 사왔어요. 근데 이게 조금 아쉬운 부분들이 있어서 그 부분들을 약간 보완해 가면서 만들어 봤거든요. 예를 들면 뭐 색상이나 뭐 질감 같은 거를 조금 더 해줬고, 그리고 이렇게 제가 아랫부분을 좀 파줬는데, 저 부분이 원래 이렇게 계단으로 밑으로 내려가서 들어가는 부분이라 공간이 있어야 되거든요. 근데 요 키트에서는 아무래도 좀 더 이제 심플화 하면서 요 부분이 딱 사라졌더라고요. 그래서 요거 뭐 문이라든지 뭐 옆에 부분 요런 거는 다 제가 직접 만들었습니다. 그런데 요런 거 빼고는 이 키트가 정말 정교하고 섬세하게 만들어졌어요. 그래서 이거 키트를 만들면서는 정말 이 조그마한 것들이 하나도 오차 없이 쏙쏙 들어가는 게 정말 너무 막 희열을 느낄 정도로 재미있었거든요. 그래서 여러분들께도 제가 이거 한번 만들어 보세요 하고 추천해드리고 싶은 것 중에 하나입니다. 근데 대신에 만들기가 쉽지는 않았어요. 저도 이 집 만들면서 이거 언제 끝나지 하면서 만들었던 기억이 납니다. 특히나 저는 막 욕심이 막 많아서 이거 어떻게 더 잘하고 싶고 이걸 더 잘하고 싶고 이런 생각하면서 만들어서 그랬는지 더 좀 그렇더라고요. 저는 저 모든 거를 색상을 좀 다시 칠해서 만들었어요. 키트에 나와 있는 대로만 쏙쏙쏙 만들어도 충분히 예쁜 미니어처가 완성되기도 하고요. 그래서 혹시나 내가 좋아하는 지브리 건물이 있다 그러면 요 브랜드가 산케이라는 브랜드인데 거기서 나온 게 있는지 한번 찾아보시고 만들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제가 나중에 이 회사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보니까 자기가 살던 옛 집을 이렇게 종이 키트로 만들어 주더라고요. 키키네 집은 절벽 위에 있는 집이에요. 그래서 그것만 따로 똑 떼서 디오라마 만들기 괜찮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. 풀을 붙이실 때는 아래 목공용 풀 바르고 난 다음에 그 위에 풀을 솔솔솔 뿌려서 이렇게 탁탁탁 쳐주셔야 풀이 이렇게 잘 살아있는 것처럼 잘 붙거든요. 이렇게 해주시면 좋습니다. 다른 분들 만드는 거 보니까 뭐 흡입기 같은 거 이용해서 풀을 세우기도 하던데 굳이 그렇게 하지 않아도 꽤 그럴싸한 모습이 나오더라고요. 그래서 저는 사실 제가 항상 만드는 미니어처 사이즈가 1대12 비율의 사이즈인데 요런 작은 사이즈의 미니어처는 사실 그렇게 관심이 없었거든요. 근데 한번 만들고 나니까 요거 왜 만드는지 알 것 같더라고요. 되게 이거 만들면서 이렇게 집을 휙휙휙 돌려보면서 보면 진짜 쾌감이 너무 그리고 너무 귀여웠어요. 물론 만들기 그 어려움 난이도는 정말 장난이 아닙니다. 만약에 제가 이걸 다 만들었어야 됐다고 하면 포기했을 것 같아요. 그나마 키트가 있는 미니어처라서 끝까지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. 이 옆에 보면 제가 여기 계단을 만들고 있는데 아까 잠깐 보여드린 그 이미지 속에서도 계단이 있거든요. 근데 이 계단 옆에 난간이 없습니다. 이게 절벽에 있는 집인데 여튼 제가 그래서 이거 만들면서 여기서 떨어지면 사망이다 막 이러면서 만들었던 생각이 나네요. 아무튼 이런 얘기를 하려던 건 아니고
제가 지난번에 영상 올릴 때 되게 정신적으로 조금 힘들어요 라는 이야기를 했었는데 저는 그냥 그렇게만 생각하고 있었거든요. 그러니까 좀 그런 거 있잖아요. 자, 정신력은 노력하면 이겨낼 수 있어. 뭐 이런 그 마인드는 도대체 어디서 나왔는지 모르겠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.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잇몸이 너무 심하게 부어서 치과에 가서 제가 잇몸을 처음으로 째봤거든요. 와, 정말 다시는 하고 싶지 않은 경험인데, 여튼 그렇게 잇몸 안에 있는 뭐 고름이랑 피랑 이런 거 쭉 다 빼내고 항생제 먹으면서 치료를 했었는데, 나중에 의사 선생님께 왜 이렇게 됐을까요를 여쭤봤더니, 뭐 일단 기본적으로는 치석 때문인데, 근데 치석 상태가 심한 것도 아니고 문제가 될 만큼이 아니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됐다는 건 그냥 지금 몸 컨디션이 너무 안 좋다라고 하시더라고요. 그래서 그때 약간 제가 그래, 요새 나 컨디션이 좀 안 좋은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을 했어요. 그러면서 좀 내가 이때까지 해왔던 일들을 혹시 너무 좀 과하게 잡고 있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던 찰나 어느 날 갑자기 아침에 배가 너무 심각하게 아프더라고요. 너무 심각하게 아파서 이게 무슨 일이지 하고 다 개워내고 병원에 가서 정말 어디 의사 선생님이랑 진찰 받으면서도 제대로 뭐 있지도 못하고 그러다가 이제 의사 선생님이 장염인 것 같은데 이렇게 아프면 입원을 하자라고 하셔서 며칠 입원을 했습니다. 그래서 정말 입원하고 퇴원한 후에도 꽤 한참 너무 아팠어요. 입원해 있는 동안에도 염증 수치가 계속 오르고 그 열이 계속 오르더라고요. 그래서 선생님이 이런 식으로 염증 수치가 안 잡히고 열이 안 잡히면 심각한 다른 문제일 수 있다. 그냥 장염이 아닐 수 있다라고 하셨는데 결과적으로는 장염이 맞았고 그냥 그때 염증이 계속 올랐던 건 뭐 제 컨디션이 안 좋았던지 뭐 여러 가지가 있었을 수 있을 것 같아요. 그래서 집에 돌아오고 나서도 한참을 너무 아팠습니다. 사람이 아프고 나니까 되게 이전에 여러 가지 막 생각들이 막 지나가더라고요. 나 이렇게 아프면 돈은 누가 벌고 나는 누가 먹여 살리지 이러면서 그런 별의별 생각도 다 하고 그리고 좀 그 아프고 나니까 이전에 제가 했던 뭐 그런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. 내가 하루를 어떻게 계획하고 어떻게 쓰고 나 스스로한테 그걸 어떻게 푸시했는지에 대해서 좀 더 생각하게 됐어요. 네, 제가 매일매일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하루 일과를 적거든요. 오늘에는 뭘 하고 뭘 하고 뭘 하고 뭘 해야 된다 이런 거를 적는데 다시 들여다보니까 제가 하루에 12시간에서 한 15시간 정도 하루 일과를 짰더라고요. 그래서 좀 그거를 보면서 과하지 않나?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. 물론 그런 스케줄을 잘 소화하시는 분도 계시겠죠? 근데 저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. 그래서 그런 스케줄들을 다 줄이고 딱 하루에 2시간만 작업하는 데 쓰고 그리고 그 2시간이 끝나면 그냥 쿨하게 쉬자. 쉬는 걸 좀 강제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. 제가 어느 순간부터는 제가 쉬고 있으면 저 스스로 되게 불안하더라고요. 네가 지금 쉬어? 약간 이런 느낌으로 스스로를 되게 윽박지르게 됐었는데 좀 그런 데서 좀 떠나보자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. 그래서 정말 지금은 조금 쉬어야 할 타이밍인 것 같고 만약에 그냥 이대로 계속 가서 쓸데없이 제가 저 스스로를 계속 압박해서 딱히 뭐 성과가 더 좋아지는 것도 아닌데 이걸 유지할 필요가 없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. 그래서 좀 저한테 좀 더 유해지자라는 마음으로 일단은 좀 쉬어가는 템포로 가기로 했습니다. 저는 초등학교 1학년부터 6학년까지 그리고 중학생 아이들도 이제 쭉 해서 아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수업을 진행한 적이 있었어요. 네, 제가 수업을 진행하면서 좀 놀랍게 생각했던 것 중에 하나가 대부분의 사람들이 무언가 새로운 걸 할 때 자기가 잘 못할까 봐 되게 두려워하고
또 그거를 죄송스럽게 생각한다는 거였어요. 그러니까 사실 가르치는 저의 입장에서는 그 사람이 잘하고 못하고가 저한테 있어서 뭐 큰 중요한 포인트가 되는 것도 아니거니와, 사실은 대부분 다 그 일을 그렇게 오래 한 사람이 아니니까 뚜렷한 차이가 없어요.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이들은 그 안에서 사소한 어떤 그런 레벨 차이를 자기가 혼자 느끼고, 저 사람은 저렇게 잘하는데 저는 이거밖에 못해요 라든지 그런 식으로 약간 자기 스스로를 좀 굉장히 내리누르더라고요. 그러면서 이제 이게 심해지면 저는 수업을 안 할래요가 돼요. 근데 저는 선생님 입장에서 그게 너무너무 아쉬운 거예요. 그냥 이걸 그렇게까지 진지하고 심각하고 무언가 어려운 일처럼 받아들일 필요가 있을까? 이게 뭐 죽고 사는 문제에 있는 건 아니잖아요. 그냥 한번 해보고, 잘 못하면, 나 이런 거 잘 못하네 라고 생각하면 되고, 이런 거 잘 못해도, 나 이런 거 잘 못해도 재미있는데? 라고 생각하면 재미있으니까 더 하면 되고, 그냥 그런 거일 텐데 왜 이렇게 아이들은 너무 심각하게만 생각할까라고 되게 의아해하면서 답답했거든요. 근데 어느 날 금쪽이라는 프로그램에 보면, 그게 옛날에 왜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 라는 프로그램이랑 비슷한 건데 거기도 오은영 선생님이 나오시거든요. 오은영 박사님께서 나오셔서 그 얘기를 한 번 한 적이 있었어요. 어떤 학부모님이 아이한테 너 그거 제대로 할 거면 하고 제대로 안 할 거면 아예 시작도 하지 마 라고 얘기를 하셨는데, 요거 되게 어디서 많이 들어본 이야기 아닌가요? 저도 되게 많이 들어봤고 사실은 지금도 제 마음속에 되게 콱 박혀있는 말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. 그래서 저도 거기서 참 벗어나기가 어려운데, 뭔가 사람들의 마인드 속에는 저런 게 들어있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. 그러니까 사실은 잘하고 싶은 아이일수록 더 쉽게 포기하게 되는 것 같아요. 잘하고 싶으니까 잘하지 못하는 나를 용서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. 받아들이고 싶지 않고. 그래서 더욱더 그거를 무서워하더라고요. 살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라고 물으면 저는 개인적으로 체험이라고 생각해요. 그러니까 내가 이런 것도 해보고 저런 것도 해보고 하면서 그 과정 속에서 뭐 감정적인 것도 얻을 수 있고 실제로 지식적인 측면도 습득할 수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. 저는 그게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. 살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고 하면 체험인데, 그런 부분들을 잃게 되잖아요. 왜냐하면 잘하고 싶으니까. 잘하고 싶다는 욕망이 내가 경험할 수 있는 수많은 것들을 다 확 줄여버리는 거예요. 가능성 자체를. 그게 너무 아쉬웠어요. 왜냐면 사람이 생각보다, 저도 잘 몰랐지만 내가 알고 보니까 히말라야 트레킹을 되게 잘할 수도 있잖아요. 근데 나는 그런 거 못할 거야 라고 생각해서 안 해버리면 내가 그걸 잘하는지 못하는지, 내가 그걸 하면서 즐거워하는지 아닌지도 알 수 없잖아요. 그래서 그게 너무 아쉬웠어요. 저는 아이들이 도전하는 걸 두려워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정말 많이 했는데, 한편으로는 저도 그런 아이들의 모습을 보면서 거기서 제 모습을 되게 많이 봤어요. 저 스스로도 사실 이거 되게 역설적인데, 아이들한테는 괜찮아, 망해도 되고 실패해도 되고 망쳐도 돼, 이거 그렇게 중요한 거 아니야 라고 얘기하면서도 저는 저 스스로한테 그렇게 대해주지 못하거든요. 저 스스로한테는 너 이것보다는 잘해야지, 너 저 사람보다는 잘해야지, 너 이거밖에 안 돼? 이런 얘기를 참 많이 했던 것 같아요, 속으로는. 그래서 이번 기회에 좀 그런 걸 돌아보는 시간이 됐어요. 나한테 그렇게 대해서 과연 내가 얻는 게 무엇인가? 제가 얻는 게 사실 없잖아요. 제가 이번에 애니메이션 소울을 봤거든요. 친구가 영화 보고 와서 이거는 정말 어른을 위한 영화 같아, 꼭 보고 왔으면 좋겠다 라고 하길래 가서 한번 봤어요. 근데 정말로 소울을 보면서 느꼈던 게, 우리가 가끔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를 잘 깨닫지 못하고
무언가 목적을 이루는 게 내 삶의 목표라고 생각하고 살아갈 때가 있는 것 같아요. 내가 타고난 재능이나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활용해서 내가 다른 누군가보다 더 뛰어나고 대단해지고 좋은 업적을 남기고 뭔가 이런 거에만 자꾸 매몰되면서 정말 삶의 가치가 뭔지 조금 희미해질 때가 있는 것 같아요. 그럴 때 보면 정말 좋은 영화가 될 것 같아요. 여러분 혹시 소울을 안 보셨으면 소울을 보면서 내가 인생에서 가져야 하는 가장 큰 가치는 무엇일까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. 제가 생각하는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사실 많은 걸 느껴보는 거거든요. 저는 살면서 요새 더 욕심이 많이 나는 것 같아요. 이 세상에는 재미있는 게 너무 많고 알면 알수록 보인다고 하잖아요. 그런 게 너무 많은 거예요. 알면 알수록 더 이해할 수 있고 아는 만큼 보이고 이게 너무 재미있는 거예요. 제가 알고 싶은 거, 하고 싶은 거, 배우고 싶은 거 세상에 너무너무 많은데 그 과정에서 저한테 윽박 지르고 싶지 않더라고요. 더 이상. 너 왜 이것밖에 못해? 이런 얘기 있잖아요. 그런 걸 저한테 해서 도움되는 게 뭐가 있죠? 없습니다. 뭐 사소하게 뭐 한두 개 정도 좀 더 퀄리티 있는 완성을 할 수도 있겠지만 그래서 전반적으로는 굉장히 마이너스가 되는 행위잖아요. 인생에서 많은 걸 즐기고 체험해보면서 삶에 있어서 행복은 참 소소하고 짧은 순간인데 우리는 가끔 행복을 뭔가 내가 목적을 이루면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. 근데 행복은 사실 누구나 다 알지만 그냥 되게 삶이 되게 소소한 순간에서 오잖아요. 가끔 뭐 그냥 가족들이랑 같이 있는데 갑자기 행복할 때 있고 어느 날 그냥 길을 걷고 있는데 그날 햇살이 너무 따사로워서 갑자기 행복하잖아요. 그러니까 어떤 목적은 그냥 내가 무언가 이루기 위해서 갖고 있는 거지 거기서 행복이 오는 게 아니라는 거를 좀 느끼면 좋을 것 같았어요. 그래서 여러분들께도 이번에는 이제 설 명절이잖아요. 이번 설 명절은 대부분 이제 자택에서 정말 가족들과만 보내게 될 것 같은데 여러분들 이번 시기에 한번 나는 나 자신한테 얼마나 잘 해주고 있는지 혹시 내가 나 자신한테 필요 없이 불필요하게 좀 윽박지르고 있거나 나한테 화를 내고 있거나 뭐 그러지는 않았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. 그리고 만약에 자기가 생각했을 때 나한테 좀 잘 못하는 것 같아 라고 생각하시면 좀 잘 해줘 보세요. 뭔가 나한테 한다고 생각하지 말고 만약에 내가 이거를 제3자에게 하고 있다면 그래도 괜찮은지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. 제가 그리고 항상 다음 영상 가져올 때 왜 더 재미있고 더 유익한 거 만들어서 들고 올게요 이런 얘기 했었는데 다음 시간에는 되는 대로 제가 즐겁게 만든 영상 들고 오도록 할게요. 여러분도 이번 한 주간은 좀 쉬시면서 설 명절이니까요. 설 명절에 조금 자기 자신에게 이때까지 좀 주지 못했던 휴식이 있으면 휴식을 좀 주면서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. 내가 나에게 잘 해주고 있었을까? 내가 지금 추구하는 방향이 괜찮은 방향일까? 이런 거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. 그러면 여러분,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만났으면 좋겠습니다. 즐거운 설 명절 보내시고, 설 명절 동안 몸과 마음을 잘 쉬어서 명절이 끝나고 또 열심히 달려갈 수 있는 그런 체력을 짱짱하게 기르셨으면 좋겠어요. 그러면 우리는 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알았죠? 안녕.